안녕하세요, 주택백화점입니다. 1편에 이어서 2편에 또 이 주택에 대해서 그리고 또 다른 공법에 대해서도 동시에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1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대한민국의 목조주택은 경량 목구조주택이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은데 아무래도 기밀성이 잘 확보가 된다 하더라도 벽체 두께라든지 단열재 충진 밀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하기 때문에 단열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수준의 단열이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희 주택백화점의 장점은 결국에 골조 작업을 공장에서 미리 만든 그 패널을 가지고 골조 작업을 신속하게 해서 인건비를 절감하고 건축 비용을 절감하는 그런 프리팹 공법을 쓰기 때문에 사실 현장 공법으로 경량 목구조 정도의 목조주택을 지을 비용으로 저희들은 중목을 지을 수 있고요. 중목구조 지을 건축 비용으로 저희들은 패시브하우스를 시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똑같은 비용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주택을 갖다가 저희들하고 시공을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주택 역시도 국내에서 지금 현장 공법으로 시공하는 중목구조 정도의 목조주택 시공 비용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패시브하우스를 짓고 있는 거고요. 그게 주택백화점의 강점이고 차별화된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패시브하우스에서 중요한 것은 독일 패시브하우스 협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5가지 정도입니다. 주택이 반드시 남향으로 시공이 돼야 되고, 지금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완전하게 남향이죠. 그 다음에 벽체가 고단열 벽체여야 된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300mm 이상. 심지어는 유럽 업체 중에 패시브하우스를 잘 짓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벽체가 480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외장 내장까지 합치면은 벽체가 거의 60cm 가까이 된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유럽의 패시브하우스고, 그다고 세 번째는 창호가 반드시 패시브하우스 전용 창호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독일 레하우 창호를 시공을 하고 있고요. 3중 시스템 창호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 안에 열 회수 환기 장치가 들어가야 됩니다. 주택의 뇌나 같은 거죠. 주택 안에 있는 온도, 습도를 갖다가 늘 쾌적한 상태로 유지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던 기밀성, 이 5가지가 반드시 충족이 되어야지 패시브하우스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좋은 벽체, 좋은 창호, 남향 시공, 열외수 환기 장치, 기밀성, 요 5가지가 핵심입니다. 일반적으로 패시브하우스를 시공할 때 시공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저희들처럼 유럽식 목조 패널을 사용을 해서 최소한 300mm 이상 벽체를 사용을 해서 시공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구조용 단열 패널이라고 얘기하죠. SIP라고 얘기합니다. Structural Insulated Panel이라고 그래서 OSB하고 OSB 중간에 EPS가 들어가 있는 그런 패널을 얘기합니다. 그것도 역시 목조주택이고요. 그것 역시도 최소한 단열재 EPS의 두께가 300이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유럽에서는 패시브하우스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요. 저희들은 스티로폼 자체를 독일 네오폴 제품만을 사용을 합니다. 일반 흰색 EPS보다 단열 성능이 30% 이상 뛰어나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조금 생소한데 ICF라는 공법이 있습니다. Insulated Concrete Foam이라고 얘기를 하고 양단열 그 공법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스티로폼으로 이렇게 블록을 만들죠. 그리고 중간에다가 오히려 콘크리트를 타설합니다. 철근 콘크리트 공법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외단열하고 아니면 외단열, 내단열을 같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외단열만 하죠. 근데 Insulated Concrete Foam이라는 ICF 공법은 중간에 콘크리트가 타설이 되기 때문에 양쪽으로 EPS가 두께가 굉장히 두껍게 단열이 됩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북미에서는 ICF 공법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ICF 공법을 아직 시공을 한 적은 없는데요. 지금 주택백화점하고 협업이 되어 있는 해외 업체에서 국내의 ICF 공법으로 패시브하우스를 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만약에 ICF 공법, 즉 콘크리트를 무조건 선호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ICF 공법도 추천을 드립니다. 며칠 전에 ICF 공법을 문의하신 분이 있었는데 중간에 콘크리트 자설할 때 밑에까지 잘 콘크리트가 내려가느냐
라고 문의를 하시는데 그 안쪽에다가 바이브레이터를 넣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를 천천히 타설하면서 밑에까지 완전히 완벽하게 콘크리트가 내려갈 수 있도록 미리 사전 작업을 해서 시공을 하게 되어 있죠. 뭐 우리나라의 건축 문화가 철근 콘크리트 공법으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집은 콘크리트로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국내 철근 콘크리트 공법으로 지은 주택들이 추운 경우가 많거든요. 뭐 따뜻하다라고 얘기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은 철근 콘크리트 공법으로 주택을 시공하면은 서울 경기권에는 평당 뭐 1,000만 원이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좀 괜찮은 수준으로 지으려면 1,300, 1,400이 아주 여삽니다. 근데 ICF 공법 같은 경우에는 철근 콘크리트 공법하고는 또 틀리죠. 그래서 아무래도 시공이 좀 빠르고 무조건 나는 콘크리트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은 ICF 공법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저희 협력업체에서 직접 와서 시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고요. 주택, 건축에 대한 생각, 사고는 굉장히 보수적인 것 같습니다. 콘크리트를 고집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콘크리트에서 못 벗어나시고, 목조주택에 대해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목조주택만을 고집하시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뭐 원하시는 대로 최선의 방법으로 주택을 시공해 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공법을 저희들이 시도를 하고 있고, 그런 방법으로 주택을 시공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공법이 가장 완벽하다? 뭐 저는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해요.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제가 제일 소위 말해서 황당한 경우는 철근 콘크리트 공법으로 주택을 시공하시는 분들은 나와서 목조주택, 경장철곡주택, 스틸하우스에 대해서 욕을 하기가 바쁘고, 목조주택 하시는 분들은 또 철근 콘크리트, 경량철골에 대해서 욕하기 바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것을 PR을 하시면 되는데 남의 것에 대해서 욕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유튜브의 폐해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공법도 완벽한 공법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단 본인이 선호하는,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죠. 하지만 뭐 아무래도 지금 대세는 목조주택이 대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단열이라든지 목재 그 자체가 단열재입니다. 그리고 이런 프리팹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콘크리트 기초를 치지만 그 위에다가 주택을 띄워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진이 나면 기초가 흔들리면서 집에 전달되는 그런 충격은 일반 철근 콘크리트 주택에 비해서 월등히 적습니다. 그래서 프리팹 공법으로 시공하는 목조주택이 지진이나 강풍에 가장 강하다고 건축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죠. 골조 공사 기간을 단축해서 목수분들 인건비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 비용을 절감해서 더 좋은 주택을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조립식 주택이다, 아닙니다. 조립식 주택이 아니고요, 조립식 주택이라는 말이 어감이 별로 좋진 않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런 용어를 저도 사용을 하고 있지만은 이런 주택은 공장 제작형 주택, 프리팹 주택, 공업화 주택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셔야 되지, 조립식 시공을 하는 것은 시공 과정에 있어서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조립식 주택이라고 어감을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공법은 북유럽에서는 이미 100년이 넘은 기술입니다. 그네들이 이런 기술을 끊임없이 연구 개발하고, 프리팹 공법은 이미 기술적으로 완성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단순하게 조립식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앞으로 건축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모듈러 주택, 프리팹 주택 같은 이런 주택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철근 콘크리트 공법으로 주택을 시공해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에 쌓이신 분들은 생각에 저는 사고의 전환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양평에도 여기 말고도 지금 현장이 있고요. 가평, 강화도, 경주, 그리고 또 다음 주부터는 춘천 현장들이 되게 많아서 현장마다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꾸준하게 유튜브에 올려드릴 테니까, 뭐 저희들 주택백화점 블로그, 그리고 인스타그램, 그리고 뭐 유튜브 채널, 네이버에서 주택백화점 치시면 쭉 나옵니다.
부지런히 좀 시청해 주시고요. 좋은 주택, 그리고 가성비라는 것은 좋은 주택을 저렴하게 시공하는 게 가성비지, 싸구려 주택을 싸게 짓는 것은 가성비가 아닙니다. 그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양평 현장에서 여러분들한테 패시브하우스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